안녕하세요. 오늘 몰타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 일 많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올해는 더 열심히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가기 전에 아주 자잘한 것들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저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가기 전에 빨래거리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빨래를 어떻게 널지? 라는 생각이. 여러 사람이 사는데 빨래를 어떻게 널까? 그래서 빨래거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빨래거리가 플랫 하나에 큰 거 하나가 있는데 5명이 사용하기에는 사실 넉넉하진 않아요. 한두 사람이 걸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빨래를 걷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옷걸이를 몇 개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옷걸이를 몇 개 가지고 가서 한 10개 정도 가져갔는데, 그러면 친구들이 다 널어놔도 중간중간에다 이렇게 고리를 걸 수가 있으니까 옷걸이가 있으면 좋아요. 그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냉장고랑 다용도 선반이나 이런 거는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한 번에 장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조금씩 사다 놓고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용도 선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탁용 세제나 주방용 세제, 그리고 뭐 수세미 이런 것들도 플랫마다 다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가셔서 먼저 온 룸메이트나 플랫 친구들한테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규칙이 어떤지 물어보면 친구들이 자세하게 잘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룰대로, 각자의 플랫의 룰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세세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름을 끼어서 몰타를 가시는 분들은, 몰타가 모기가 많아요. 더운 나라라서 모기도 되게 크고, 그 저는 홈매트를 가지고 갔거든요. 마켓에서도 팔아요. 거기 몰타 마켓에서도 홈매트를 파는데, 한국에서 사가지고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피고 자면 모기 절대 안 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씩 피고 자서 모기 안 물렸는데, 그거 없는 친구들은 매일 모기 물렸다고 학교에 와가지고 징징거리더라고요. 홈매트 있으면 좋습니다. 여름에 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하우스키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오실 때, 그리고 룸메이트도 그렇고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하우스키퍼가 와서 청소를 할 때는 지갑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기 바로 전에 다른 플랫에서 하우스키퍼가 돈을 손대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50유로, 100유로씩 한 사람씩 없어진다고. 그래서 방을 나와야 되거나 하우스키퍼가 들어가서 청소할 때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캐리어에 번호 잠금해서 넣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돈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자기가 잘 신경 써서 챙기면 좋겠죠. 그리고 ESA 같은 경우는 2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조건 방학이에요. 내가 방학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학교가 방학이에요. 제너럴 코스는 아니고 아카데믹 코스는 방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짐을 자기가 쓰던 플랫에 그냥 두고 갈 수가 없고 짐을 다 싸야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학기가 다시 시작하는 7월 1일에는 플랫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짐을 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짐을 싸서 제너럴 코스에 그 시간에 몰타에 머무르고 있는 친구랑 친해져서 그 친구한테 짐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방을 킵하는 돈을 차지하고 방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대신 돈을 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돈이 아까우면 혹시 몰타를 안 떠나고 지금 이렇게 방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들 미리 알아봐서 그 친구들한테 짐을 좀 보관해달라, 방학 동안. 그렇게 미리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큰 짐들을 들고 여행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학이 다가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미리 알고 그런 친구들을 좀 미리미리 섭외해 놨다가 내 짐을 좀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와서 방이 바뀌던지 안 바뀌던지 어쨌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친구들을 좀 알아놔서 내 짐을 좀 보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ESE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매니저가 항상 상주하는데 이분이 자주 휴가를 가시고 자주 자리에 없으세요. 그래서 플랫에서 문제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국인 매니저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아무 매니저라도 찾아가서 얘기를 하시고 문제점을 얘기하면 도움을 많이 주세요. 제일 큰 문제는 플랫 친구들이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설거지를 빨리빨리 안 해놓고 더럽게 쓴다든지 11시가 넘어서는 원래는 공공 마루나 이런 데선 떠들면 안 되는데 11시가 넘어도 계속 음악 틀어놓고 친구들하고 파티한다든지 떠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가장 힘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혼자 참지 마시고 학교의 매니저를 찾아가서 바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재 조치를 하거나 플랫을 바꿔주시거나 하니까 경고를 내려주거나 하니까 혼자 끙끙 참지 말고 플랫 친구들 때문에 힘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학교에 가서 매니저들과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10유로 정도면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팔아요. 근데 퀄리티 대비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라서 급할 때 가끔들 이용하는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마켓에 가면 컵라면을 팔거든요. 한국 컵라면은 아닌데 다양하게 다른 나라 맛별로 컵라면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 사가지고 가셔서 구내식당에 가면 그 안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거든요.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컵라면에 뜨거운 물 좀 줄 수 있니? 그러면 그 사람들 별로 기분 나쁘지 않게 줍니다. 그래서 저는 컵라면에 물 자주 받아다가 먹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친구들이 와서 너 이거 물 어디서 받았어? 그러면 저기 카페에서 줬어. 그러면 물을 주는구나.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면 가끔 컵라면 먹고 싶을 때 사가지고 와서 물을 달라고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카데미 코스는 6주가 한 텀인데 한 주당 한 챕터씩 나가요. 진도가 한 주당 한 챕터가 나가면 금요일 날 첫 시간에 위클리 테스트가 있어요. 그 주에 배운 한 챕터에 대한 테스트.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이 끝나면 테스트 점수를 매겨서 선생님이 이제 채점을 하고 씁니다. 얘가 몇 점을 맞았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2명에서 4명 정도 한 조가 돼서 한 주제를 정해가지고 조별로 자기들이 정합니다. 각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요. 그래서 5주 정도가 됐을 때 세 클래스 그리고 선생님 3, 4분 정도를 모셔놓고 내가 영어를 5분에서 한 7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말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데 지근하고 나서 보면 이 시간이 영어를 발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동안 여러 나라 친구들하고 영어로 토론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질문하면 또 대답할 수 있고 그 시간에는 되게 긴장되고 무섭고 떨리는 시간이긴 한데 학생들이 다 이 시간을 싫어해요. 다 피하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2번, 3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났더니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선생님들은 이제 점수를 매기죠. 그 점수 그리고 이제 6주가 끝나면 5주 정도 됐을 때 온라인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게 이제 듣기로만 진행되는 건데 이때 이어폰이 꼭 필요합니다. 블루투스 말고 이어폰으로 가져가세요. 저는 블루투스를 가져갔더니 연결이 안 돼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무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어폰 준비 안 해가지고 와서 허둥지둥 뭐 그런 우왕좌왕 하는 친구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양쪽 귀 정말 잘 들리는 이어폰을 꼭 가져가셔서 온라인 테스트 때 써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위클리 테스트, 프레젠테이션, 6주 온라인 테스트, 그 다음에 매 수업 시간마다 나오는 홈워크, 그리고 매 수업 시간마다 참여도, 출석률, 이 모든 것을 다 합산해서 선생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한 레벨을 올라가도 되겠느냐? 아니면
이 레벨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느냐를 판단하셔서 밑으로 내려보내진 않아요. 같은 레벨을 유지시킵니다. 안 될 때는 한 번 더 해야 되겠느냐, 레벨업을 할 수 있겠느냐를 결정하셔서 마지막 주에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이름을 다 쓰고 무슨 등급 무슨 등급을 다 써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놔요. 너무너무 창피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니까요. 내가 레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보니까 좀 창피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아카데믹 코스는 진행이 됩니다. 좀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아카데믹 코스가 빡세기는 한데 도움은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또 몰타에 가서 운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운전대가 반대 방향인 건 알고 가세요.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몰타는 운전대가 한국과 반대입니다. 다른 유럽은 다 한국이랑 똑같은 방향인데 반대 방향이라서 저는 운전은 안 했지만 올 때까지도 버스를 탈 때마다 방향이 헷갈리더라고요. 6개월이나 있는데도 운전대 방향이 계속 헷갈렸어요,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신발 아쿠아 슈즈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암석이 많아서 맨발로 다니기에는 좀 발이 아프거든요. 저는 아쿠아 슈즈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몰타가 섬이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공산품 비싼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쿠아 슈즈를 싸게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가져가시면 물놀이를 많이 다니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 안 가지고 와서 물놀이 갈 때마다 발 아파하는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아쿠아 슈즈를 어떻게 가지고 왔냐면서 이런 거 가져가시면 좋고 그다음에 플라잉 타이거가 있습니다. 플라잉 타이거가 약간 다이소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젓가락도 팔고 생필품 싼 거 많이 파니까 필요하면 한국에서 굳이 안 가지고 와도 슬리엠이나 발레타에 가면 플라잉 타이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한국에서 가지고 가시는데 가서 쓰시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유럽은 약국에 가야지 화장품을 팔잖아요. 약국에 가서 사셔도 되고 조금 더 저렴하게 편하게 사고 싶다 그러면 마켓에 가도 화장품 팔아요. 저는 그냥 마켓에 있는 거 썼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예민하지 않고 내가 꼭 이 화장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없다면 그냥 마켓에서 편하게 스킨 로션, 뭐 아이크림 이런 건 파니까 선크림 그런 건 사서 쓰셔도 되고 예,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고 아직까지 중국인은 몰타에 없습니다. 중국인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인이 처음 몰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부터 한국인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중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몰타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중국인 연수생은 제가 못 봤습니다. 뭐 몇 년 안에 생기겠죠. 근데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한국인, 일본인, 카자흐스탄 정도 예, 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타는 불꽃놀이나 페스티벌을 되게 많이 해요. 한국은 그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불꽃놀이나 페스티벌 하면 많이 참여하시고 가서, 즐기고 맥주도 같이 마시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저는 많이 그랬는데 그 시간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운동을 계속 하시던 분들 중에 몰타에 가서도 운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인터컨티넨탈 피트니스가 있고 힐튼이 있는데 보통은 학생들이 인터컨티넨탈을 많이 이용하는 게 ESE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해주거든요. 저는 안 다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꽤 많이 할인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수영장, 피트니스, 요가나 그룹 수업 다 해서 몇 개월 끊느냐에 따라 또 할인율이 또 다르기 때문에 4, 5만 원 정도 선에서 7만 원 정도 선까지 그 정도 선이면 한 달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은 인터컨티넨탈 알아보셔가지고 학생증 가져가셔서 네, 등록해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증을 가지고 있으면 몰타의 웬만한 박물관이나 식당, 카페에서 할인을 많이 해줘요. 어디를 갈 때 무조건 가서 학생증을 제시하고 내가 이런 게 있는데 할인을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많이 할인을 해주니까 무조건 계산할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식당이나 박물관 모든 곳에 가셨을 때 안 해준다고 하면 그냥 내면 되고
해준다고 하면 할인을 받으면 되니까. 저는 처음에 몰라서 그냥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서 그냥 다 제 값을 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학생증을 미리미리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몰타 공항에 피아노가 있는데 유럽은 웬만한 공항에 피아노가 많이 있고 특히 프랑스는 기차역마다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다닐 때마다 몰타 공항에서 피아노를 쳤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가 피아노를 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루마 곡이나 뭐 엘리제를 위하여 이런 소품들 쳤는데 저는 외국인들이 이루마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루마 곡을 치면 다 와서 이 곡 너무 좋다. 이거 이루마 곡이지. 연주 너무 아름다워. 너무 감동받았어.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친구하고 싶은데 번호 교환하자 이래서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비행기를 타면 제가 좌석을 찾으려고 비행기를 앞에서부터 걸어가면 제 팔을 툭툭 치면서 아까 네가 연주하는 걸 들었어. 너무 아름답더라. 감동적이었어. 라고 굳이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그냥 누가 연주하는 걸 뒤에서 보고 갔으면 굳이 내가 너 연주하는 거 봤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서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이렇게 치면서 너무 아름다운 연주였어 라는 말을 하면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한 번은 6월 20일 날 방학 때 남프랑스 여행을 계획을 해놔서 남프랑스를 가야 돼서 막세일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아까 너 연주했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네 연주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너한테 선물을 받았으니까 너한테 답례하고 싶은데 이따가 막세유 내리면 막세유가 여자 혼자 처음에 가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숙소까지 내가 근처까지 데려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굳이 제가 타는 버스를 같이 타고 숙소 근처까지 가서 데려다 주고 가셔서 저녁에 또 전화를 해서 잘 도착했니? 그리고 프랑스 여행하는 내내 문자를 계속하면서 위험하지 않게 잘 다니고 있니?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건 그냥 공항에서 제가 피아노 치는 걸 본 건데 그거를 자기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답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신 거잖아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에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아, 이 사람들 마음이 참 따뜻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연주하는 걸 보고 감동하는 것도 저는 놀랐지만, 그거를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그렇게 연주를 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음악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잖아요. 전 세계인이 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내가 유창하게 못하더라도 음악을 연주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여행 몰타에서 공부하고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 피아노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음악을 하기를 진짜 잘했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어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줄 줄 알고, 그걸 높이 평가해 줄 줄 알고, 기뻐해 줄 줄 아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피아노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면 외워서 연주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만들어서 다음에 또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피아노를 칠 줄 아는 분이 계시다면 곡을 몇 곡 정도 외워가지고 가세요. 간단한 거라도.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연주를 하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억이었고 저는 여행의 묘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큰 박물관에 가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는 것도 물론 행복한 여행이고 SNS에서 유명하다는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스테이크를 먹는 것도 물론 행복한 여행이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돈을 덜 들이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음악으로 소통하고 정을 느끼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누고
마음으로 느끼고 눈빛 교환하고 그게 저는 여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는 거고 저의 여행의 목표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느끼고 그게 저의 여행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번에 몰타에 있으면서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서 행복했고 혹시 이걸 들으시면서 몰타 한 달 살기나 몰타 여행이나 몰타 어학연수를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갈등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살면서 여러 나라 친구들과 울고 웃고 떠들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요즘에 그냥 구글 지도만 보면서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행이 안 돼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러 간다고 가지만 내가 생각한 목표치만큼 영어를 못하고 오더라도 분명히 그 많은 느낌과 감정들은 쌓여서 나의 자산이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훨씬 풍부해져서 돌아왔다고 믿기 때문에 주저하시고 계시다면 크게 용기를 내서 한 번쯤은 도전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별로라고, 아, 몰타 어학연수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누구나 자기가 다 보내기 나름이겠지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신다면 분명히 누구나 저는 행복하게 지내고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계시다면 용기 내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몰타 이야기는 오늘까지 하고 이제 끝낼게요. 다음 여행 이야기 시간에는 다른 나라에서 즐겁게 느꼈던 에피소드들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